네, 신경계 감염 질환과 종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감염성 질환은요, 수막염, 뇌염, 뇌농양으로 해서 대표적인 세 개의 감염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막염. 제일 처음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주막하 공간은 자, 우리가 뇌수막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의 막의 염증이잖아요. 그러면 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 이렇게 있었죠. 그쵸? 자, 여기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여기 지주막하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주막 하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주막 하에는 여기에는 뇌척수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뇌척수액이 다니는 여기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바이러스성과 세균성 수막염으로 일단 두 개로 일단 나눠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무균성 뇌수막염이다. 그래서 균은 없지만 바이러스가 있다 해서 여기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세균은 아니니까 무균성 뇌수막염이다 해서 여기가 이제 바이러스 수막염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보통 여기 겨울 또는 이른 초봄에 이제 보통 발생을 하는데 보통은 그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한 다음에 2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요때 애기들한테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세균성 수막염인데요. 이거에 대한 세균성 수막염은 주로 연쇄상 구균, 나이제리아 수막염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균들에 의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기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건 세균성 수막염이건 이거는 혈류를 통해서 미생물이 뇌에 도달하거나 중이염이나 두개골 저부의 감염이 직접 지주막 하강의 CSF와 여기 지주막에 이제 감염을 일으켜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초기 단계에 뇌척수액이 증가해서 두개 내압 상승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진행되면서 뇌혈류 감소와 뇌혈관 자동능이 이제 소실되고 지주막 하강의 공간에 화농성 삼출물이 이제 혈관을 침범하고 혈관 내피가 이제 두꺼워지고요. 염증 세포의 동맥벽 침륜 등으로 뇌허혈관, 뇌경색 이런 것들이 생기고 혈전이 떠다니면서 동맥을 폐쇄를 하게 되고 혈전 정맥염이 발생하고요. 그러면서 뇌부종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그 IICP가 발생이 되고 혼수가 되면서 뇌탈출이 유발되고 이렇게 되면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약 1% 정도는 DIC로 해서 일단 사망을 하는 걸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보시는 거는 여기에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세균성 수막염이 있다라는 거를 딱 기억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서 아까 이제 초창기에 거기에 이제 지주막이 그 뇌척수액이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개 내압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염증이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부종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약 90%에서 두개 내압 상승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데 대개 이제 전두 앞쪽 부분과 요 눈이 이렇게 너무 아프다 막 이렇게 해서 눈이 아픈데 요 앞쪽이 아니고 요 안쪽에 눈이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눈을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증이기 때문에 발열, 빈맥, 쇠약 증상이 있고요. IICP 증상이 있어서 의식 변화, 오심 구토, 동공 확장, 제내 경직, 쿠싱 반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진압력 상실, 광선 공포증이 일단 나타나게 되고요. 뇌신경 부전이 있는데 3, 4, 6, 7, 8번 뇌신경에 손상이 있어요. 자, 3번은 무슨 신경이었어요? 자, 보세요. 후시동활이죠. 적으세요, 적어. 후시동활, 삼회안청, 설,
잠깐만. 설미부설 맞지? 후시 동할 3회 한청 설미부설 4, 32, 12개 맞죠? 그러면 여기 이제 번호를 이렇게 붙여봐요. 그러면 3번 신경은 뭐였어요? 동안신경. 자, 4번 신경은 활차신경. 자, 그리고 6번은 외전신경, 7번은 안신경, 안면신경. 그리고 8번은 청신경 이렇게 되죠. 그러면 동안신경에 영향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동공이 확대되고 고정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요런 동공 관련 이야기, 복시 이런 얘기하고 있고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건 다 뭐하고 움직였어요? 동공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눈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시 이런 것들도 일단 좀 나타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안면신경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안검하수라든지 이런 이제 증상들이 일단 나타나게 되고요. 7번 신경의 영향이 안검하수, 그 다음에 안면마비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게 되죠. 자, 8번 신경, 청신경에 영향을 가니까 이명, 현훈, 난청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요 위에 뇌신경 부전에 의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8번 신경은 영구적일 수 있다 해서요. 세균성 뇌수막염을 앓고 난 이후에 청신경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요.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이제 경련, 컨벌전이 이제 발생한다. 이게 특징적으로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뇌막 자극 3증상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는 빨간표를 써야 이거는 뇌막 자극 3증상은 얘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외우세요. 얘도 뇌막 3증상은 경부강직, 커니그사인, 브루진스키 양성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서 배우셨죠? 저기 건강사정 할 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부강직은요, 넥스티프니스 해가지고 이거 넥스티프니스, 넥 리지디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가 목이 뒷목이 뻣뻣해요. 이렇게 해서 애가 이렇게 올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못 구부리고 안녕하세요. 뻗정으로 이렇게 하고요. 몸통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뇌막이 자극이 돼서 그런 거고. 자, 커니그 사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뒤에 지금 바로 뒷장 슬라이드에 보시면 커니그 사인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이제 그만.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고요.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팔 이렇게 있으면 이 다리를 일단 고관절을 굽혀요. 이렇게 고관절을 굽히고 요 자세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 자세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우리가 이 자세를 하려고 할 때 얘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야. 올라가지가 못해서 요 자세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요 뒤에 허벅다리 뒤쪽 근육이 거기가 그 자극 때문에 저기 그 내막 자극 때문에요. 그쪽이 이렇게 연축 오는 연축이 근육의 연축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당겨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커니그 사인. 무릎을 펼 수 없다. 그죠? 뭐 고관절 굴곡시킨 채 다리를 신전할 수 없다. 무릎을 펼 수 없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knee, K-N-E-E. 무릎, knee, 커니그 사인 해서 이거 KK로 외우시면 돼요. 이 커니그라는 그러니까 이게 저 어디냐? 여기 러시아 의사가 1900년대 1900 초반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17년도인가 돌아가신 이 신경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의사의 이 이름을 따서 커니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뭐 커니그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책에는 이제 케르니그 증후 뭐 이렇게 케르니그 징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커니그 사인이고요. 자, 부르진스키 나오고 있죠? 예. 이 부르진스키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러시아 사람인가 봐. 그죠? 여기에 이렇게 요건 이제 소아에게 좀 하기가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딱 눕히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요 내막 목 뒤가 뻣뻣하다 그랬잖아요. 얘가 들어 올리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얘도 요 뒷다리가 연축이 있으니까 얘를 쫙 머리로 올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외우냐? 이거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이 한 거예요. 학생이 한 거야. 왜냐면 참 목 부러진 새끼 이렇게 우리끼리니까 알았지? 부르진스키 해가지고 부르진스키. 그래서 무릎 K에서 니 KNEE 니 커니그 사인 무릎을 펼 수가 없어. 부르진스키 머리 이렇게 백 목 뒤가 아파 들어 올렸더니 다리가 구부러져. 이게 뭐예요? 부르진스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든 외우시고 오늘 제가 얘기한 거대로 그냥 해서 뭐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막 하겠어요. 그죠? 지금 외우세요. 내막 3증상은 뭐? 경부강직, 커니그 사인, 부르진스키 사인.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외워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뒤에 사진 제가 놔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지 말고 해봅시다. 이거 뭘까요? 이게 커니그 사인, 얘가 부르진스키 사인. 맞죠? 그래서 내막 자극 증상. 그래서 진단은 아까 환자가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환자 왔을 때 이런 환자 관찰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어떤 뭐 환자가 어떤 무슨 증상이 있었냐 뭐 이렇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이제 임상 증상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뇌척수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세균성일 여기에 뇌척수액 검사는 이거는 완전 100%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막이 있었고 여기 뇌척수액 공간에서 문제가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뽑아가지고 검사하잖아요. 그럼 뻑하니 나오는 거예요. 자,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가들이 이제 아까 저기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걸리는 게 대부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기들이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었다가 갑자기 머리를 붙들고 막 이러면서 두통이 막 와가지고 머리를 붙들고 울다가 어떻게 해요? 왜 다토하고 잘 못 먹고 막 이러고 목 못 움직이니까 엄마가 업고 응급실로 막 뛰어오죠. 애기 딱 보니까 어머나 뇌수막염이네 이렇게 돼서 애기 붙들고 바로 거기 응급실에서 이 뇌척수액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했을 때 여기 바이러스성일 때는요, 요런 백혈구나 요런 당 수치 감소가 없어요. 없고, 아무런 이제 검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포도당 수치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검출을 위해서 종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이걸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자, 세균성일 때는 일단 백혈구가 증가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걸 에너지원으로 당을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해서 이제 염증 수치 있는지 보고요. 혹시 물리적인 손상이 있는지 두개골 엑스선 촬영이라든지 CT, MRI를 찍어서 보시고 있겠습니다. 자, 해서 치료는 바이러스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기 걸렸을 때 특별한 치료 없죠. 다 뭐 했어요? 대증요법, 지지요법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기가 근데 막 머리가 너무 아파하고 막 잘 못 먹고 막 이렇기 때문에 탈수가 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걸리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입원시켜가지고 그 수액 맞으면서 아기 이제 관찰을 하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일주일 이내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세균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막 그 뇌신경에다 영향을 막 주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급적 빨리 이
그거를 시켜야 돼요. 빨리 다량의 항생제를 이제 투여해야 돼요. 그래서 세균성이다. 여기 뇌 척수액 검사했더니 원래 혈구 증가돼 있고 당 수치 떨어져 있네. 나 뭐예요? 어머나 세균성이네. 이러면은 바로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하고요. 여기에 뇌 척수액 검사해서 컬처 내보내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떤 균인지를 일단 이제 검사를 나가죠. 이제 쭉 나가죠. 자, 해서 경험적 항생제를 이제 쓰는데 대부분 이제 페니실린이라든지 세파로스포린 계열들 약을 일단 우선적으로 쓰고요. 내성시에 이제 방코마이신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코마이신은 그람 포지티브계에서는 이제 대부격이잖아요. 가장 최고에 있는. 그래서 이 방코마이신 이제 투여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를 이제 병용 투여를 해서요, 뇌척수액의 흐름의 저항성 감소와 뇌혈관 접의 안정화를 좀 꾀하도록 하고, 그리고 뇌수막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경련을 막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 내압 상승으로 인한 경련 발생 가능성,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예방적인 항경련제 투여하셔야 되고요. 내부종 감소 위해서, 여기 고삼투성 제제다. 이뇨제 투여한다. 이거 뭐예요? 마니톨과 라식스 투여한다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한다. 자, 두통 경감후에서 진통제 투여하시고 열남에 해열제 쓰시고요. 수두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VP 션트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거의 가지는 않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그 요 위에 정도에서 이제 항생제 잘 쓰고 그러면 일단 낫는데 항생제는 즉시 다량의 항생제를 며칠? 2주 정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간호는 환자가 이제 초기에 고열과 두통, 대뇌 피질 자극으로 해서 경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IRCP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요. 수분 전해질 균형 맞춰주시고 탈수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토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탈수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체온 조절해주시고 통증 감소해주시는데요. 여기가 또 중요하죠. 여기서 두통 조절하시는 거는 알 텐데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뇌막 자극되면서 목 뒤가 뻣뻣하고 힘들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개를 베지 않은 상태로 해서 침대를 약간 높여준 상태를 유지한다. IRCP가 있기 때문에 침대를 높여야 되죠. 근데 목 뒤가 뻣뻣하기 때문에요. 베개를 벨 수가 없어요, 얘들은. 근데 일단은 어쨌든 베개를 억지로 베어주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베개를 베지 않은 채로 본인들이 안 베려고도 할 거고 어쨌든 해서 침대를 약간 높여주면서 베개를 베지 않은 자세 해가지고 하시고 목의 경직으로 측위로 눕힌 자세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자, 그리고 머리를 억지로 올리는 이런 행동들,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시기는 고열량, 고단백 시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급성기 지난 후에도 몇 주간 계속 안정을 좀 취해 주셔야 되겠고, 근육 강직이 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관절 가동 운동, 따뜻한 물 목욕해 주시고, 적절한 안정과 수면 해 주시고, 자극을 줄이는 환경 해 주시고, 방안을 어둡게 해서 눈부심 방지해 주시고요. 선망이 생긴다면 낮은 조명으로 해가지고 환각을 좀 줄여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유증 관찰하시고요. 경련, 치매, 난청, 반신불수, 수두증, 특히 난청 이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둥 기출에 나왔고요. 자, 우리가 문제가 나온 게 19년도, 20년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19년도부터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18년도는 이 학생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가지고 온 문제 그래서 앞쪽에 뭐라고 막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내막염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간호 중재는 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만 가지고 왔죠.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수액 공급을 한다. 요추천자를 하는 건 맞는데 부종 감소시키기 위한 건가?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방을 밝게 유지한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나요? 다량의 수분을 공급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나?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한다? 이거 맞나요? 자, 답은 몇 번? 네, 4번. 똑똑한 우리 학생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뇌염 보시겠습니다. 자, 뇌염은 뇌실질에 염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뇌에 염증이 생긴 것, 무엇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다. 아까 뇌수막염은 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였잖아. 근데 이거는 염증, 뇌의 실질 조직에 염증까지도 있는 게 뇌염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수막 뇌염이다 해서 메닝고 엔세팔라이티스다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 감염성, 혈관염증성, 종양성, 화학성, 특발성으로 일단 분류되고 있고요.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무균성 뇌염이다. 이거는 아까도 봤던 거 바이러스성이다라고 보시고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타입은 1 타입이 가장 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보바이러스, 일본 뇌염, 우리 일본 뇌염 예방접종 다 맞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본 뇌염, CMV 바이러스,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기 이제 또 원인균으로 들어가는데 CMV나 EB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면역력이 좀 떨어진 환자들한테 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고 세균성 뇌염은 나이지리아 뇌염균, 폐렴 구균이 요 두 개가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케차 원충에 의해서도 되고요. 자, 그리고 2차적 발생 뇌염으로 해서요. 황색 포도상구균, 그룹 A 연쇄상구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뇌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성 발생은 보통 뭐 여기 귀 이런 데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침륜되면서 안쪽까지도 이렇게 염증이 쭉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과 그룹 A 연쇄상구균에서도 많이 생기겠다. 자, 신생아뇌염은요, 대장균과 그룹 B 연쇄상 구균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그 외에 온갖 균들 다 있습니다. 자, 병태생리는 뇌막과 뇌실질 조직에 광범위한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우렬과 부종을 초래하게 된다. 수초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 그리고 뇌부종이 확산되면 혈관을 압박해서 두개 내압을 더 상승시켜서 뇌탈출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뇌염의 증상은요. 뇌염의 증상은 감염원의 종류와 염증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초기 증상은 고열, 두통, 오심,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수막 침범 증상은 아까 봤던 목의 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련성 발작, 진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식 변화, 실어증, 편측마비, 불수의적 움직임, 그리고 세균성이나 결핵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물이 고이는 수두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단은 정확한 병력 청취, 이학적, 신경학적 신체 검진이 되게 중요하고 요 추천자 해가지고요. 뇌척수액 검사 하시고 만약에 뇌압이 막 물이 좀 많이 차고 막 이래가지고 심하게 높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CT, MRI, EEG 검사 일단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뇌척수액 검사로 특이적 진단도 어렵고 약물에 반응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뇌생검 검사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및 간호는요, 신경학적인 평가와 안정, 그리고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얘도 약 2주 정도 투여를 하셔야 되고, 항결핵제 같은 경우에는 약 9개월 정도 이제 투여를 하시게 되고요. 항바이러스제는 어사이클러버, 그 다음에 여기 비라 A 이런 것들 이제 근데 보통은 이게 조비락스, 어사이클로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리고 혈관염에 의한 뇌염인 것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등 면역 억제제 이제 사용하시고 진통제, 항경련제, 뇌농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겠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뇌막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적 간호하시고 30도 침상 머리 상승하시고요. 경련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하시고요. 발작에 대한 기구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겠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뇌 농양 보시는데요. 뇌염이 머리에 전체적으로 있었다면 이거는 국소적인 것이다. 뇌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만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저 원인으로 봤을 때는 귀에 염증이 생기면서 여기에 유양돌기염이 가장 흔한데요. 자, 이런 귀에 문제 생긴 유양돌기염, 중이염, 여기 코 쪽에 문제 생기는 부비동염, 그 다음에 여기 치아, 발치,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치아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직접 간접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직접은 거기에 침륜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간접은 이제 혈행 따라서 들어가다가 이제 어디 안착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생기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유양돌기염이 가장 흔하다 해서 뇌농양은 유양돌기염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균, 진균, 원충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국소성 화농성 질환이다 해서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이제 뭐 그쪽으로 머리에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에 환부가 오염이 되고 이런 경우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면역력 저하 환자, 그 다음에 두부 관통상, 뭐에 찔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총알이 들어갔다거나 어떤 파편이 여기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생기고요. 자, 연쇄상 구균이 가장 이제 흔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직접 다른 부위에서 감염 전파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염증 발생 2주 후에 피막이 이제 캡슐이 형성이 되면서 호발 부위로는 이제 측두엽과 손해 부위에 좀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뇌 농양이 한 곳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사진, CT나 MRI 찍어보면 딱 나오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시고 조영제 사용을 이제 필수적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조영제가 이제 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조금 뭐 쪼매넣다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좀 이렇게 뭐 많지 않고 그러면 항생제 쓰고 이렇게 해서 좀 경과를 볼 텐데 좀 양이 좀 많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IND를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걸 이제 빼주셔야죠. 그죠? 자, 그리고 진단할 때 요추천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압력 때문에 뇌 탈출 우려가 있고요. 뇌농양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을 이렇게 침범을 하지 않아서 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초기에 염증, 괴사성 조직, 주변 조직의 부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성 통증이 있는데 주로 아침에 좀 심하고 의식 수준의 변화, 오심구토, 사지세약, 시력 감퇴, 운동 감각, 언어장애 다 IICP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항생제와 수술 치료를 적절히 병행을 하는데 초기이거나 다발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발성으로 막 다 생겼는데 여기 다 이렇게 꼽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6에서 8주예요. 6에서 8주 되게 오래 먹죠. 그죠? 2달 정도를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된다. 주로 메트로니다졸이나 3세대 세파로스포린 계열들 약물들 쓰게 돼요. 그래서 3세대 세파로스포린 세포탁심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쓰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흡인술과 피막이 형성이 됐다면 흡인술과 항생제를 투여해서 하고 대증요법 사용하시고요. 간호는 두개내압 상승 관찰하시고 거기에 이제 IRCP와 관련된 것들 다 관련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거니까 보시고 절제한 뇌조직의 크기, 위치에 따라서 회복 후에도 신경학적 결함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교육하고 지지해 주시는 거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신경계 농양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아, 쉬었다 하는데 제가 뒤에 이거는 시간에 포함은 안 시킬게요. 뒤에 그 운동하는 거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그거 이제 뭐 같이 따라하면 좋지 뭐. 그쵸? 네. 자, 이따가 또 만날게요.